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그 미션 오일 세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션 오일 제 차가 지금 10만 킬로 조금 넘었는데 벌써 두 번째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때 제가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놓고 이제 리프트를 예약을 했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조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볼트 하나를 덜 조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메카트로닉, 그냥 밸브 바디에 볼트 하나를 덜 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볼트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에 하나 또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다시 교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 그 원래 있었던 미션 오일 팬은 왜 다시 그 팬을 다시 못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번에 나온 이 미션 오일 팬이 개선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를 보니까 개선품인데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조여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전에 이제 교환을 할 때는 온도 그러니까 레벨링이라고 그러죠. 그 레벨링을 굳이 하지를 않고서 그냥 조립을 했어요.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온도에 따라서 그 레벨링을 그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또 같이 알려를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그것들 준비하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미션 오일 팬 먼저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오늘 도착한 8단 미션 오일 팬이고요. 8단 미션 오일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볼트를 다 주죠. 볼트 같은 경우에 8단 미션 오일 팬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라고 나와져 있고요. 6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걸 그대로 사용하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선된 부분이 어디냐면 보시면은 여기 자석 있죠. 여기에 한 개씩인가 두 개 한 개인가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원래 한 개씩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개선이 됐고 이쪽에 지금 이 가스켓 부분 있죠. 이 가스켓이 이게 지금 개선이 됐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블로그 같은데 여러 군데 찾아를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 자석이 없어진 것도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원래 전에 있었던 것은 가스켓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텁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 좀 얇은 걸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얘를 원래 이걸 조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는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팬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쪽이 차 앞쪽이고요. 이쪽이 차 뒤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1번입니다. 잠그는 순서가 여기가 1번 대각선으로 여기가 2번 그러면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 여기가 10번이네요 10번 11번 12번 13번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는 크게 헷갈리질 않는데 얘를 뒤집어 가지고 차에다 붙여놓고서 이제 장착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헷갈려요. 전에 거는 그냥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막 잠갔거든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스켓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다르죠. 이게 여러분들도 작업을 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여기 이게 페인트 마카라고 있습니다. 이 페인트 마카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번호를 써놔 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다가 번호를 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적어놔 주세요. 어디에다든지 간에 내가 조일 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써 놓으시면은 이것을 조이실 때 이 번호대로 그냥 조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오일팬을 못 쓴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드레인 볼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열고서 닫을 수는 있는데 닫은 이후에는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닫아서 사용을 하라고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에 오픈 온리라고 써져 있죠. 한 열 수만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제가 지금 붙어져 있는 차에 있는 이것을 열어서 오일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잠가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이 가스켓 부분 있죠. 원래 지금 차에 붙어져 있는 건 여기까지 다 나와져 있는 가스켓이라고 그랬죠. 그런 가스켓이나 이런 가스켓이나 열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붙었다가 그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면은 얘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전에 있었던 걸 빼면은 고무가 눌린 상태로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고무를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새로 다 교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총 7통을 준비를 했어요. 둘, 넷, 여섯, 7통인데 밸브 바디에 있는 그 잔유까지 뺄 거면은 7통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다라면은 그냥 밸브 바디는 건들지 않을 거다. 그렇다라면은 이 6통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파츠 클리너,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거 일신 파츠 클리너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미션 오일 그 레벨링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BMW ZF 8단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4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이제 마지막 레벨링을 하는 게 이제 그게 가장 FM이긴 한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차 교환했었을 때 아예 레벨링 자체를 하지는 않았어요. 약간만 이제 흐르는 정도까지만 딱 놔두고서 그냥 장가를 버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변속 충격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었고, 단지 이제 변속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은 내일 모레 월요일날 이제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하면서 TCU 초기화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때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광고를 하는 제품이죠. 이건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그냥 직접 내돈 내산입니다. 인포카라고 하는 이 기계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인포카라고 하는 이 기계에 있는 어플은 미션 오일 온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난이네 집이라고 하는 이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토크 뭐라고 하는 그 어플을 사용해서 연동을 해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제품명이 ELM327-SW라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그냥 국내에서 뭐 이것을 구매를 하면은 거기에서 만든 어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도 미션 오일 온도 그걸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플 무료로 사용하셔도 미션 오일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같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뭐 어디에서든지 간에 해서 거기를 들어가시면은 카 스캐너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카 스캐너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동차 엔진 표시등처럼 생긴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열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언어를 먼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ELM327과 똑같은 어플이냐 그것을 물어를 보는 거예요. 그냥 다음 누르시고, 여기에서는 뭐 테마, 그냥 색깔 같은 거를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제조사, 자동차 브랜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MW를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또 리스트가 많이 있죠. 보면은 뭐 이바디도 있고 N57 3.0도 있고 i3 뭐 다 있는데, 여기 맨 아래에 N47이 있긴 있는데 N47 빼시고 그냥 여기 F 시리즈 이것을 눌러서 OK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내 차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그걸 선택하셔서 또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먼저 아래에 연결하기 있죠. 여기 연결하기를 눌러주시면은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그냥 허용 그렇게만 눌러주시고 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서 다 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이건 딱 한 번만 하시면은 그 뒤에는 들어와서 그냥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그냥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허용 또 눌러주시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대시보드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 번째 목록으로 가시면은 여기 맨 위에 ATF 온도라고 있죠. 이 부분에 차 온도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션 오일 온도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80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 좀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 주차장에서 이제 따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녹화를 하려고 이렇게 다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열이 받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80도라고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오일을 여러분들이 교환하기 위해서 오일을 완전히 다 드레인을 시키고 그리고 뭐 밸브 바디에 있는 오일까지 전부 다 뺀 다음에 신유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 온도가 10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온도에서 40도까지 올리려면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온도에 맞춰서 레벨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카스캐너라고 하는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뭐 유료로 뭐 변경을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하는데 유료로 들어가봤자 뭐 볼 게 없습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저도 거의 혹여나 싶어가지고 유료로 이렇게 들어를 가봤는데 뭐 고장 코드를 확인하고 고장 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똑같이 이 인포카처럼 똑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카스캐너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뭐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게 두 개를 다 가지고서 하시는 걸 택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두 제품 다 광고 아닙니다. 다 제 돈 재산이고 둘 중에 어떤 것을 쓰면 좋겠냐라고 여쭤를 보신다면은 저라면은 ELM327 이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게 그 아까 전에 카스캐너하고 연결될 수 있는 코드가 이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쓸 거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라니네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이제 고장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셀프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 고장 코드가 떴었을 때 그 고장 코드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딱 집어줄 때도 있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손을 다쳤다고 쳐요. 근데 스캐너를 딱 찍으면은 머리가 잘못됐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스캐너가 무조건 간에 내가 고장난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집어주기도 하지만은 그거하고 연동돼 있는 부분을 그냥 집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장 코드를 뜨는 것을 확인하는 게 굳이 그렇게 큰 어떤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딱 제가 말씀드린 건 셀프 정비 라인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션 오일 뭐 팬이라든지 그 오일 온도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뭐 이 제품을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캐너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레벨링 같은 경우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나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가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링이 제가 꼭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ZF 미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라스트 드랍이라고 그러던가요, 그게? 뭐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4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마지막 한 방울 흘릴 때까지, 그때까지 빼줘야 되는 그건데 옆으로 차가 이렇게 서져 있고 주입하는 구멍은 옆으로 나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일을 미친 듯이 막 때려 넣는다고 해도 많이 들어가야만이 한 0.3리터 들어갈라나?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오일은 적은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안 되지만은 이미 옆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넣고 싶어도 과도하게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집어를 넣는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레벨링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레벨링 꼭 해야 돼, 레벨링 하지 않으면은 미션이 망가질 거야, 막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예전에 정비할 때도 레벨링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하고 진짜로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 레벨링을 한번 하려면은 일단은 리프트 사용 시간 자체가 워낙에도 많이 들기 때문에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하는데 차를 오일 넣는다고 해가지고 리프트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데에서 오일 집어넣고서 레벨링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굳이 미션 오일 하나 교환하기 위해서 리프트 위에다가 차를 30분 이상 놔두는 정비소가 얼마나 있으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리프트가 정말 많다라면은 그렇다면 그런 데도 많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여름이라고 해도 온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아요. 차가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미션 오일의 온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를 않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막 필연적으로 막 꼭 레벨링을 해야 돼, 그렇게 막 거기에 많이 이게 신경 쓰고 있을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뭐 제 말이 꼭 절대적이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의사니까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4월 10일에 미션 오일 교환할 때 그때는 제가 레벨링 하는 그 방법까지 똑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던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